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간밤 또 크립토 시장의 폭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시장 자체에 관한 불안감들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 사태를 보다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하고 객관적인 또 지표들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블라블라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 마감된 금융시장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뉴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 혹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신중론들이 또 한번 대두되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분위기 연출됐고요. 국채 수익률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고공행진을 했었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쟁 불안감들이 조금은 종식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골드도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조정세를 겪었고요. 국제 유가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6만 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또 금융시장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들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뚜렷한 모멘텀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대응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 어떤 자산들이 큰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순위 변동성은 크게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또 한 번 하락을 하면서 메타 플랫폼에게 또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실버를 따라잡기 이전에 메타를 먼저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1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엔비디아가 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또 시세 흐름들도 살펴보실 텐데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서 가격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6만 달러 선 하회했었는데 그래도 밤사이에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6만 1,000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지만 사실상 일주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3%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 다양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000달러 선을 내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2,900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130달러 선이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톤코인 순으로 현재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에 관한 하락세 아직까지 좀 진정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큰 하락폭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이 3.4%나 줄어드는 하루였기 때문에 시장 규모 축소 역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황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코코샤인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코샤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블라블라를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급락 때문에 다들 좀 마음이 놓여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반감기 이전에 하락이다라는 생각은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불안한 게 이제 사람의 심리죠. 저 역시도 어제 하락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이제 5만 달러 선에 안착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도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블라블라 하면서 또 시장의 다양한 썰들을 풀어보면서 또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 일단은 역시나 이 크립토 관련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하회가 좀 가장 큰 이슈가
이슈가 됐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역시나 좀 헤드라인으로 다뤘던 내용들 먼저 오늘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또 다양한 자료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남았다라는 그러한 좀 헤드라인들이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큰 급락이 일어났었고 이게 이제 뉴욕 현지 시간이었으니까 이제 12시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급락이 일어났는데 뉴욕 증시의 하락폭보다 조금 큰 하락이 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의견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우려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의 어떤 보복에 관한 것들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59,90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고 일단은 이 이제 기사에 나왔던 엘맥스 크루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선이 59,000달러 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에 관해서도 같이 여러분들과 좀 내용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락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추가 하락을 방어해 줄 만한 데이터가 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글래스노드 데이터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에서 15%에서 20%가량 하락이 됐고 고점 대비해서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2배, 3배,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40에서 50%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이제 충격 여파가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현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매수와 매도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왼쪽이 매수를 나타내는 그 매수 물량들, 쌓여 있는 물량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조금 더 작은 부분이 매도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의 매수와 매도 물량이 많은지를 보니까 사실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영역이 굉장히 많은 이제 물량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일단 이 데이터, 최근 블록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대량의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다시 현재 하락장에 대한 노출 증가를 보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매수 주문 자체가 굉장히 59,000달러 선에서 쌓여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6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주문을 이제 걸어놓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제 59,000달러 선을 유지해 줄 수 있다면 그 아래로 하락을 하기에는 이런 데이터 분석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조정 속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물량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매도 물량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일단 우리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59,000, 그러니까 6만 바로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주문량들이 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군가는 지금의 이제 하락을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는 물량을 담을 기회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관점들을 보면서 이러한 투자의 팁들을 좀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쌓여있는 매수 물량들마저 무시해버리고 59,00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조정폭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9,000달러 선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다시 61,000달러 선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만약에 추가로 하락이 된다면 59,000달러 선을 좀 지켜주는지의 여부들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또 반감기 이전에 늘 왔었던 패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패턴으로 볼 것인지 다양한 판단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도 같이 한번 보자면은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사토시 시대의 지갑이 움직였다라는 그러한 기사였는데, 사토시 시대라고 한다면 정말 10년이 넘은 그런 오래된 지갑이 있는데, 사토시 지갑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처음에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이 시장에 나왔었을 때 생성됐었던 그 지갑이 굉장히 휴면 상태였다가 거의 이제 겨울잠을 10몇 년 동안 잔 거죠. 동면 상태였다가 이게 최근에 옮겨졌다라는 또 블랙록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사토시 시대의 지갑이 이제 많은 물량을 이제 코인베이스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폭락이 또 바로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연관성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단 2010년 4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 지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갑이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를 계속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300만 달러가 넘는 50개의 비트코인, 물론 이제 정말 큰 대형 투자자, 고래 투자자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0개의 비트코인이면은 3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좀 이전을 시켰다라는 게 또 포착이 되면서 이게 또 기사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시대에 정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지갑이 움직였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시장에 가격 충격을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사토시 시대의 지갑이 하나둘씩 깨어나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또 다른 국면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기 때문에 이 기사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사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시장에 관해서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반감기 전에 조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가 시장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겠죠. 그 부분에 관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또 이야기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재미나게 코인썰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또 방금 올라온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블랙록에 있는 임원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이 된 디지털 화폐다,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가치에 관한 옹호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는 저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가장 널리 채택된 디지털 자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면모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이제 자료들, 우리가 반감기에 관한 자료들, 글래스노드의 어떤 리포터들을 통해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반감기 이전의 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차트들을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몇 퍼센트나 올랐느냐를 좀 나타내는 퍼센테이지인데, 일단 우리가 퍼스트 할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반감기 때 몇 퍼센트의 이제 그런 상승률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세컨 할빙에서 또 몇 퍼센트의 상승률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최근에 있었던 세 번째 반감기에는 몇 퍼센트의 상승률을 나타냈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또 반감기에는 몇 퍼센트의 상승률을 나타냈을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 쉬울 것 같고, 이제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이 반감기에 있는 어떤 이 조정의 패턴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패턴에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몇 퍼센트가 상승이 될 것이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의 반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와 또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글래스노드와 같은 이제 크립토 시장을 오래 연구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반감기 이전의 조정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반감기의 주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회의적인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3번의 반감기의 패턴들을 너무 맹신하면서 뭐 지금의 하락이라든지 또 지금의 조정에 관해서 너무 어찌 보면 손을 놓고 있다거나 어찌 보면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뭐 투자 전략을 새로 세우는 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라는 그러한 또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반감기 패턴들을 이제 너무나 교과서처럼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 반감기 이전엔 늘 하락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하락도 괜찮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뭐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제 반감기의 주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반감기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 4번째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표가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도 11월 28일 날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 보상에 관한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몇 퍼센트 코인 가격이 상승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려 9,300%가 상승이 됐죠. 두 번째 반감기의 상승률은 2,9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00% 상승을 했고 지금 4번째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몇 퍼센트 상승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글래스노드 리포트랑 비슷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수록 수익률 자체, 그러니까 최고가를 찍어가는 퍼센테이지 자체는 줄어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 저점에서 시작했을 때와 고점에서 시작했을 때 수익률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번째 반감기에는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날 것인지 그러니까 최고가를 찍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할 것인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또 골드만삭스가 주목을 했던 거는 그럼 이 반감기에서 피크 그러니까 투픽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최고가를 찍어 가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좀 나타냈습니다. 371일 걸렸다, 525일 걸렸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는 좀 짧았어요. 181일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일치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감기에서 최고가를 향해 가는 그 기간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반감기 이후에 최고가를 찍는다라는 큰 패턴에 이제 큰 패턴이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최고가가 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정말 보이시는 것처럼 525일이라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혹은 3년이 걸릴지 혹은 그보다 짧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기간에 관해서는 절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감기의 패턴을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긴 호흡으로 시장에 관한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 긴 호흡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너무 맹신을 해서는 안 되고 도달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피크의 시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들은 굉장히 각각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시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반감기는 지금이랑 달랐던 게 지금과 같은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뭐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이런 이제 거시적인 환경들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그런 리스크들도 같이 감내를 해야 되고 또 연준에 관한 의도들,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들의 변화들도 같이 염두를 하면서 반감기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또 좋은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자체에 그렇게 옹호적인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또 조언들은 우리가 잘 흡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블라블라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 ETF에 관한 최근 유출량들도 좀 살짝 보시자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유입세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글래스노드에
일본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입 유출은 계속해서 조금 면밀하게 저희가 늘 하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항상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같이 자료로 여러분들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팔로잉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에릭 발추나스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 리스크를 같이 공개를 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등록이 된 이제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은 13F라고 해서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그러니까 1억 달러 이상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에 독점적으로 제출하는 분기별 거래에서 비트코인 ETF에 관한 투자가 이제 상당히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29가지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30개 정도의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0.2% 안팎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은행들과 투자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했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 문서도 보여드렸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30개가 되는 그런 미국의 기관들이 지금 본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켰다라는 이제 SEC에 제출한 공식적인 문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또 어떤 회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몇 %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건 IBIT 그러니까 블랙록 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블랙록에만 해당하는 기업이 있는 거고 더 추가적으로 피델리티라든지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아크에 투자한 그러한 기업들도 추가로 집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시작이다. 저희가 늘 이야기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유입,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SEC에 제출하는 또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선례가 남겨지게 된다면 그동안 또 망설였었던 투자자분들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또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입세들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래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에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이상 앞으로 이제 이러한 범위들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이 조정이 좀 되더라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관련한 흐름들과 이제 잡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또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지표들 보다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또 다양한 의견들과 조언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드렸던 블라블라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희 한 주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